주진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위크 선정 대구 경북권 1위 대학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또 두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연명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의과대학 학장님이시자 호스피스 실장님이시고요, 암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신 혈액종양내과의 이경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네, 저희 비욘드 방송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타이틀을 제가 받고 이 내용을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서 진행을 하니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잘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방금 사회자분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던 영남대학 의료원 종양혈액내과의 이경희 교수입니다. 주로 암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연명의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쭉 하고 중간중간에 혹시나 사회자분께서 주시는 그 질문에 일부를 주신다면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인사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좋은 강의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명의료법, 의료계에서는 또 굉장히 화두기도 하죠. 예, 지난해에 보니까요, 영남대학교 병원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는 이 대구 지역 최초의 대학 병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 병원에서 먼저 사인을 직접 하셨다고요. 네. 네. 당연히 참 대구 지역에서 이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의료원의 경영자의 어떤 퍼미션을 받아서 그래도 다행히 퍼미션을 주셔서 이제 저희 대학에 이런 연명의료법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전연명 의향서 집행할 수 있는 선정병원으로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등록 이 사람으로서 제가 등록을 한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런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이제 정말 준비하신 내용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연명의료법 하면 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법이다 보니까 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아니 오늘 예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의료법이 왜 필요한지 또 이거는 나를 위한 준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저한테 주어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 34조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고 내부적인 이는 2항, 3항, 4항 쭉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기가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로 수행하는 바에 의거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당연한 우리나라 헌법으로서 우리가 이 준한 이 법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왜 연명의료법이 탄생했는지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조금 언급을 해야지 제 말씀 전달 의미를 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암 환자를 주로 보는 의사다 보니까 당연히 임종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임종 환자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의료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자, 임종에 임박한 환자에게 어떤 의료 행위가 필요한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의료 행위를 한다면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환자분이 살아계신 동안 그것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우리 의료 행위는 환자분이 이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든 생존 기간을 길게 하면서 좀 더 이 뭐 죽음을 늦추는 그런 조치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가면은 의료 행위를 할까, 또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논의되어 왔지만은 과거에도 우리가 환자 가족, 의사가 서로 의견 일치한다면은 법에 관계없이 해왔던 부분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가족과 상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다큐멘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의서를 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국가에서 주는 이 자료가 아닌 일반 차팅의 정도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가 됩니다. 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종 환자에서의 의료인의 역할이 과연 뭘까? 하면은 이제 가족 혹은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끝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일까 하는 부분이 이제 이 퀘스천을 해놨습니다. 네. 질문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은 의료 집착적 행위입니다. 결국은 이 환자와 가족의 요구 관계없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의사의 역할은 어떤 생명을 이제 끊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목적으로 집착적으로 행위를 해왔는 건데, 그 시대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어떤 의사들은 이거는 이제 이 나라별로 또 특히 미국 같이 이제 많은 주를 갖고 있는 주마다 약간의 이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락사가 인정된 주도 있지만은 허용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또 안락사가 인정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안락사는 지금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자발적으로 이 적극적 안락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환자의 고통을 보고 이제 의사가 직접 이제 빨리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직접적 안락사가 됩니다. 이래 행위를 했던 이제 이 의사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길티, 유죄라고 진단받고 했는 나라도 존재합니다. 자, 의료 집착적 행위와 안락사는 서로 정말 상이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제 이게 맞을까? 또 이 안락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조름하게 환자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의미가 없는 환자들의 그 연명을 우리가 과연 중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환자한테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의미 있는 생존 기간의 연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제 컨센서스를 통해서 법으로 이제 연명의료법이 이제 탄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여전히 이제 많은 그 단체들, 특히 이제 종교 단체 분들의 생명의 존중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연명의료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법이 이제 선포가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 퓨리처상 수상작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캄보디아의 어린 애가 군주림으로 이제 네. 죽기 일부 직전에 이제 이 독수리가
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를 죽으면은 먹으려고요.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우리 애기가 이제 만약에 네. 사망이 되면은 이제 잡아먹으려고. 또 한쪽은 이제 하재에 그 하마에 들어가서 이제 소방관이 애를 구출해가 네. 이 애의 마우스 이렇게 아, 입으로 인공호흡으로. 인공호흡기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이 두 작품이 어떤 상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런 굶주림 애를 그냥 둔다든지 하재에서 이제 구한 애를 그대로 둔다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그쵸.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애들을 살려야 될 행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그냥 무혐의하다, 걔가 뭐 중단하면은 살인죄에 속할 정도로 이거는 누구나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도 뭐 안 되니까 그냥 놔두자 하면은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또 도덕적인 어떤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가 이 극적인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존엄하게 우리가 이 환자분을 케어를 하느냐가 이제 결정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집착적 행위라 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의료 행위를 안 하면은 이거는 그때는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길티입니다. 유죄 선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될 사항이었고 안락사는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과거의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조금 이제 정리하자면은 과거에는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살인 방조죄 네. 이제 유죄를 상하게 됩니다. 그러고 또 그냥 두면은 이거 자체가 소극적 안락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행위할 수 없는 과거의 형태죠. 또 말기암 특히 이제 저는 암 환자들 보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 치료를 끝까지 가행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가행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누구는 너무 가행 치료했다 걔가 어렵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하려고 했기에 저게 문제고 네. 또 저러저니 또 이런 이 어렵이 삭감도 뭐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했던 과거의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왜 연명의료법이 필요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환자가 회생 가능한 초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사실 완치를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건 가장 적절한 의료 행위지. 만약에 이런 환자를 그냥 뭐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혹은 뭐 아무 치료를 안 하는 그런 형태라면 이건 비윤리적인 치료 행위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초기는 우리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의료 행위라는 뜻이고요. 또 이 진행기, 암의 진행기에 있어서 일시적인 회생이 가능한 환자한테는 생명 연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의료 행위입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가 뭐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뭐 집착적으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무의미한 거고 또 이런 환자를 치료를 좀 더 하면은 생명 연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둘 경우에는 비윤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기 특히 회생 불가능 환자한테는 당연히 이런 환자들은 이제 편안하게 환자가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적절한 치료 의료인이 해야 될 행위고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의료 집착적 행위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요 대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히 말기 회생 불가능 환자의 치료의 목적은 완치도 아니고 생명 연장도 아닌 환자가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해야 될
행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서양과 한국에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상당히 오래전 이제 2001년도 8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네. 이제 미국의 한 예인데 여기는 이제 이 한자고 여기는 한자의 어머님입니다. 근데 이 따님은 실질적으로 식물 인간 형태로 영양 급식만 계속 연결해서 살아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분의 남편께서는 이제 이런 연명 공급을 영양 급식을 좀 중단을 해라.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 튜브를 이어서 계속 영양 급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 결국은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까지 이제 갔는데 결국은 대부분은 이 튜브를 재삽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명한 시아보 생명연장 청원 기각했던 이 법의 예시고요. 이거는 국내 병원 사진 경우입니다. 1997년도에 금방 했듯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 환자와 환자 가족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못 사니까 나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아달라 했을 때 그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 동의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안고도 인공호흡기 연결하는 걸 안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다 동의하에서 이제 이 환자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해가 이제 아주 특히 환자의 와이프 되는 분이 이 환자를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그때 환자의 형제들이 이 담당 전문의 의사를 이제 고소하게 됩니다. 왜 너는 다 가족의 의견을 다 안 들어보고 왜 부인의 말만 듣고 내 형제를 그냥 치료를 안 하고 집에 보냈나. 그래서 악행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10년 전에 모 병원의 김 할머니의 존엄사 인정이 우리나라의 첫 인정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종교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인데 마찬가지로 대학병원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이 학병원에서는 환자가 이 지금 인공호흡기 연결을 계속 해야 된다 하고 그 가족은 좀 인공호흡기를 조금 뗐으면 좋겠다. 그래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빼라. 가족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첫 우리나라의 존엄사 인정인 부분인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해왔던 과거의 예시를 좀 드렸고, 또 마지막 그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까지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될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정확해야 되겠지만은 가족이나 그 또 환자의 뜻을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법원에 안 가고 이제 병원의 어떤 나라에서 정해진 그 테두리 내에서 결정하면 좋겠다. 걔가 지금 이제 연명의료법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가장 큰 의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무의미한 치료는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갑자기 내가 얼마 동안 살 정도의 병은 진단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내 가족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 가족을 내가 언제까지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인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드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환자의 이 지금 건강 상태나
앞으로 이제 여명이 어느 정도 남았을 것다 하는 정도는 결국은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의사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이제 과연 내 가족이 이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아까 불필요한 치료를 안 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잘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붙잡는 것이 다 환자를 위한 길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잠깐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초기 암 진단 받고 이제 결국은 병이 진행해서 말기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 환자는 완치로 가는 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생명 연장을 하지만은 더 병이 진행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기 의료 호스피스라는 용어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조금 병이 진행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앞두는 그런 그 과정까지를 이제 우리가 말기 의료가라고 이걸 역할을 해주는 이제 시스템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자분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또 이 죽음을 앞둔 분이라면은 정말로 존엄하게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존엄사라하는 거는 여러분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예, 그걸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은 본인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 의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 상황은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말기암이라 하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그냥 이제 가는 거죠. 그냥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알아듣지만은 이제 가족들이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어떤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014년 데이터지만은 노인 10명 중 9명은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완치가 되지 않고 병의 진행으로서 죽음을 앞둔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거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연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연명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고통을 계속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자는 뭐 어떤 사회적 활동을 뭐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나라, 죽기 제일 좋은 나라를 일일 영국이라 하지만은 죽을 때 비참한 나라는 한국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 KBS에서 나오는 제가 그 부분을 좀 캡처해서 보여주는 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연명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용어는 조금은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인데 요것은 제가 2007년도 3월 달에 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제 배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 현대 호스피스 효시라 하죠. 그 이제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성 호스피스 성 크리스토프 하스피탈에 제가 2007년도에 방문해서 그게 이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우리 현대의 호스피스 효시라는 병원인데 거기에 처음 들어가니까 이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옆에 물결이 이제 물입니다. 물을 이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네. 요 뒤에 한자입니다. 한자를 업고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통의 물결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건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심볼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호스피스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죽음을 앞둔 분들을 좀 편안하게 이 힘든 과정을 같이 도와주면서 걷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시 요거 슬라이드 조금 띄워줄 수 있나요? 조금. 네, 잠깐. 네. 요거 화면을 조금 클로징 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이 마크를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방금 전 그 심벌이 나왔던 부분인데 예, 이게 조금 도움이 한번 혹시나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성 크리스토프 하스피탈 가시게 되면은 네. 이 심볼을 한번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네. 예,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 호스피스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연명의료법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법이 좀 제정이 돼서 자리 잡은 거죠? 예, 지금 네. 이제 벌써 시행한 지가 좀 돼서 네. 나름대로 많이 그 데이터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률 체계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요거 제가 이제 후 슬라이드에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아웃라인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법 되고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 규칙이 지금 많은 서식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서식을 왜 준비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연명의료법을 거부하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뭐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서식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몇 번에 걸쳐서 연명의료 결정을 그리고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이거를 법률적으로 적절한가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연명의료를 안 한다 해가 무조건 의사가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충분한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이제 약칭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 하고요. 이게 제정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보통 제정되고 시행은 2년 후에 하거든요. 그럼 네. 2018년 2월에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 2021년도니까 벌써 한 3년이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연명 거부를 이제 시행해 왔던 거고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일부 개정을 시행했던 겁니다. 자, 연명의료법 결정법의 목적은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환자 자기 결정권이 되겠죠. 그래서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그 판단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존중돼야 되고 환자의 의사, 그리고 무조건 환자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며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서 환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결정권을 1번, 2번을 따라서 환자가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 의료 결정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를 잠깐 들어봐. 이 정의를 이제 이해를 해야만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임종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정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임종 과정이라고 하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이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 두 명의 의사죠. 두 명의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명의 의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된다면 이건 의학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고요. 말기 환자는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 이것도 2명입니다. 말기 환자의 진단을 할 때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금 2019년 3월부터 모든 질환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암질환 환자들에 국한돼서 우리가 이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모든 환자들한테 이 말기 환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연명의료라는 뜻이 뭔가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아시죠? 우리가
가끔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길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숨을 쉬면은 심폐소생술을 하죠. 이거와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대통령으로부터 정해진 의학적 시술로서 해도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하거든요. 단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은 요 몇 가지를 다시 이제 추가를 하면 우리가 체생명 유지술, 에크모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수혈, 혈압 상승제, 그밖에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 판단하는 시술. 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연명의료의 어떤 정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라서 혹시나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가면 갈수록 슬라이드가 또 나오니까 제가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따른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스스로 아까 전에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에게 최선의 재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연명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하여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 법 3조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연명의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런 연명의료 관리 체계 시스템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가 있고요. 양옆으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한쪽은 국립연명의료기관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학이 이제 연명의료 관리에서 이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의학서를 다 등록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적으로 이 연명 중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우리가 굉장히 분명한 경우는 이제 윤리위원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애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차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의사라면 그 의사는 뭐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너무 강해서 나는 이 환자를 연명 거부를 내가 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 이럴 때는 담당 의사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딴 의사로. 그런 걸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천천히 나중에 볼 수 있는 경우로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법이라 하면은 할 수 있는 경우 있지만 법을 어길 경우에는 당연히 징역과 벌금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의 의사 확인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의 의견, 의사죠. 우리 의사의 의사가 아니고 의견이라는 뜻이죠. 환자의 말씀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이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1년 이하의 징역과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시행한다. 2018년 3월 달에 법 시행 시점에 나라 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저희 의사들도 잘못 이래 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 시행 현황을 잠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상급 종합병원 알다시피 이제 대학병원급이고요. 이제 종합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이고, 나머지 이제 병원급 이제 요양병원도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에는 거의 100%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없는 대학병원은 없습니다. 다 존재하고, 이제 문제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없는 병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지금 2021년 여기 이제 이 옐로우 컬러가 50%, 이제 병원급은 한 50%만 지금 윤리위원회를 갖고 있고 50%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고 당연히 병원, 조그만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거의 이제 전무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가 없는 이런 병원들은 이제 공영윤리위원회가, 특히 우리 영남대에는 공영윤리위원회 선정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구성이 되지 않는, 설치가 되지 않는 병원에 가가 윤리위원회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예, 지금 그게 이제 공영윤리위원회를 하는데 저희 나라는 저희 병원에는 이제 윤리위원회, 공영윤리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연명 의향서에 등록해놔 보여.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뭔가 하면은 제가 했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향서를 저는 벌써 작성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다 등록이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내가 연명 상태에 놓일 경우에는 나는 연명을 하지 않는다를 미리 자기 존중을 해놓은 기록지죠. 그럼 저것만 있으면은 제가 뭐 저 강원도에 살다가 뭐 그런 사고가 생기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평소에 이 사람은 연명을 안 하기로 했던 서류가 있다 하면은 그걸로써 그 환자의 자기 존중 의미가 전달되니까 굳이 이제 인공호흡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2018년도에 26,000명인데 지금 2021년도에는 90만 명,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KBS 보고된 일부 캡처된 사진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의 노인분들은 나는 연명을 안 하겠다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수치가 증가됐지만 적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차 증가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작성했듯이 우리 의료진들 또 환자들 또 병원 관계자들 좀 등록한 사람들이 이제 사사히 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환자 본인이 내가 이제 말기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의식이 없다든지 더 이상 뭐 치료에 해도 의미가 없다면 나는 뭐 연명을 안 하겠다. 이걸 미리 이제 환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면은 말 그대로 환자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 계획서를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알다시피 이제 4,000건에서 지금 64,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가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계획서 등록률이 굉장히 높죠. 네. 대구 지역은 아직까지 4%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 비해서 4%지만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단 결정이 되면 이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행서 통보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행해도 되나 안 된다를 보기에는 이 서류가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거나 아까 사전 연명 의향서 있죠. 아까 4% 정도고 이제 가족 진술할 경우 가족 전원 합의. 왜냐면은 이 평소에 내가 했다면 이걸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의견을 적은 연명의료 계획서 요 두 가지는 있으면 무조건 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환자가 이런 것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의향서도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환자 가족의 의견을 진술할 수밖에 없죠. 그것만 평소에 환자가 이런 생각이 있더냐. 또 만약에 그런 진술이 부족하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돼야만 우리가 중단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그냥 뭐 아무나 연락하고 되는 게 아니고
한자의 의견이 없으면 가족 진술을 가지고도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대학병원급이니까 제가 요 내과 소속돼 있습니다. 내과에서 가장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내과 안에서도 요 IMH가 이제 제가 혈액종양내과입니다. 암을 주로 보는 과에서 가장 많이 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의 이 가장 좋은 주제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해서 필요한 이제 이행 관련 부분들 조금 요약을 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연명을 중단하더라도 이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양분 공급하고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이거는 연명 중단에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가족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물 공급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산소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가족들이 연명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이 결국은 안락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니까 이거는 반드시 환자한테 줘야 되고, 아무리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안 되겠나. 왜냐하면 연명으로 결정을 하는 시행 단계에서 주로 이제 환자가 건강할 때는 아까 했듯이 제가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런 연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이제 병이 생겨서 말기 환자로 갈 경우에는 만약 연명의료 계획서만 있으면은 당연히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없다면은 우리가 환자 의사 표현이나 환자 의사 표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환자가 아무도 우리가 2개의 다큐멘트가 없으면은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만약 이게 없다면은 가족 전원 합의해서 연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대상자 확인은 이런 상담과 서식 작용, 작성과 이행, 관리기관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표로 보여줬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했던 부분이고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주로 물어보죠. 아이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언제쯤 돌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내일 돌아가십니다 하다가 한 달, 2달 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몇 달 가실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사 간 이견도 있고 치료 효과 및 회복의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별 질환을 다른 경과, 특히 이제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고 있는 환자 등 이런 임종기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할머니 사건이 아까 제가 했듯이 그분은 이 인공호흡기 뛰고 6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만큼 임종기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도 이 담당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의학적 적응증,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환자의 뜻, 삶의 질, 여러 가지 어떤 주어진 주변 환경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큐멘트는 서식 작용하고는 10년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작성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아까 이제 연명의료 중단 시행 이행이 즉시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작성했다는 사전 연명 의향서, 이거는 이제 작성해도 본인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나는 이거를 없는 걸 내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작성하고도 본인이 다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없는 걸로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성하는데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 10분이나 15분 하면 다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한 40분 뭐 정도 생각하고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연명 의료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했듯이 임종기에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전에 어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하고 또 아까 불필요한 치료 있죠. 불필요한 치료를 줄임으로 해서 사실 많은 돈이 드는 과정 아닙니까? 환자는 안 좋아지는데 뭐 가족들은 뭐든 뭐를 팔고 해가 우리 내 아버지 치료하는데 다 보태 쓰고 또 환자는 돌아가시면은 너무 많이 안타까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환자의 어떤 생명을 돌이킬 수 없다면은 이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연명 의료 결정을 잘 하셔서 오히려 치료를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가능하면은 안 하고 이제 존엄하게 환자분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것이 이제 이 연명의료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고 또 이 나라에서 어떤 이 생명 존중을 좀 더 잘 결정하라고 몇 가지의 어떤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고 싶다고 연명의료 거부를 하는 이 결정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허락하는 여러 가지 어떤 다큐멘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이 조금 빠른 부분도 있었고 또 중간에 혹시나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오늘 사회자분이 이제 중간에 또 질문을 좀 주실 것 같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중간에 뭐 거의 100분 가까이 들어오셔서 조용히 교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웰 다잉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연명의료법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꼭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일단 받아볼게요. 네. 페트루님께서 지금 2달 전에 어머니께서 향년 77세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요. 투석은 하셨는데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는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몇 년간 사시다가 돌아가신 노인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하나같이 후회한다고 하는 말 듣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어떤 질환군으로 이제 이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는지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홍파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홍파 기능 떨어지니까 투석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명의료법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위해서 이제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공호흡기를 일단 꽂게 되면은 빼는 시점, 환자분이 정말 다 이제 급성기로 왔을 경우는 당연히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이제 어머님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요 내용만 보고 봤을 때는 인공호흡기 삭관할 정도로 병의 악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치매 파킨슨에다가 폐혈증까지 오셨다고 하시네요. 예.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과거에는 암 질환군만 우리가 대상이 됐는데 요새는 모든 질환에 다 연명의료법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폐혈증까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아무리 인공호흡기를 꽂고 또 투석까지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폐혈증이 사실 이제 사망률이 90에서 95%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연명의 판단으로 생각을 해서 어머님께서 이제 뭐 며칠을 더 살기 위해서 과연 인공호흡기를 꽂고 오래 계셔야 되겠느냐, 오히려 그게 또 고통을 더 주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주치하고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후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드님께서 잘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또 내용 중에 또 그 환자의 진술, 가족들의 진술도 있지만 가족 전원의 또 합의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가족들끼리도 사실 의견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땐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결국은 이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족밖에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린 이제 가족 안에서도 사실 이제 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까 꼭 전에 전원의 합의가 있어요? 아닙니다. 가족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 반개 가족이 아닌 일단은 직계 가족. 이 좀비 속 가족을 중심으로 하되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만약 아버지라 하면은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자식들이니까 무총과 일총 관계의 의견이 전달된다면은 그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 내에 뭐 만약에 자식이 5명 있는데 한 2명이 난 반대한다. 아들들이 혹은 딸들이 하면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우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하면 일단은 반대하고 가족 전원의 일치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연명으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저희들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예전처럼 무의미한 연명을 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런 선택을 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의사로서 그런 판단을 하실 때 또 마음이 또 좋지만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예, 나쁜 소식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잘해서 환자분한테 저도 뭐 밝은 얼굴로 이래 치료 잘 돼서 좋아졌습니다. 하기를 이제 의료진들은 원하지만은 이제 그런 환자만 볼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저는 이제 임종기 환자들 아까 많이 봤다는 건 치료가 잘못된기보다는 이제 병의 진행으로서 이제 현재 치료로서 더 이상 어떤 병을 잡기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전에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시간을 둡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 봤던 환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환자를 환자 상태를 이해시키고 또 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포션들을 충분히 환자한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우리가 연명 결정하십시오 이렇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그런 이제 딴 병원에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환자 가족들의 우리가 라포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신뢰를 조금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아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라 했는데 저희 병원에는 사실 호스피스 완화 병상들이 좀 있어서 임종기에 있는 분들 가족들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사별의 아픔이죠. 아무래도 이제 사별의 아픔이 가족들한테는 가장 우리가 보기에 좀 힘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인간의 그 존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충분한 또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쁘신데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까 작성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리 우리가 어떤 내 의견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가족들이 왕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되면 나는 이렇게 해도 이런 식의 어떤 유언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의향서니까 작성을 하시면은 충분히 내가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결정을 못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고 또 결국은 환자의 죽음은 결국은 가족의 사랑에 의해서 많이 이제 상쇄가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몇 가지
안 좋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좀 많이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좀 오늘 뭐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